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언제 오느냐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휴대전화에 오는 것은 대부분 광고 문자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물결의 은결입니다. 오늘도 은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은결님께 저는 올해 69살입니다. 한 회사에서 34년을 근무하고 3년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하는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처음 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평일 낮에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서둘러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밀린 업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신문을 읽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현관 앞까지 나갔다가 딱히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제할 서류가 있었고 제게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보험과 대출 광고 문자만 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쁩니다. 손주도 학원과 친구들 이야기로 바쁩니다. 가족들은 제게 쉬라고 말하지만 저는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은결님, 이 나이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 편지를 읽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조직을 위해 책임을 다했던 분들이 퇴직과 함께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흔히 일이 없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의 직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도 책상도 매일 울리던 전화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당장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시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함께 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손주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손주를 많이 사랑했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편지를 시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손자에게 보낼 생일 편지를 쓰고 싶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을 때 어렵지 않고 따뜻한 말로 초안을 만들어줘. 잠시 후 AI가 편지의 초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께 그 글을 그대로 보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AI가 만든 문장은 아직 할아버지의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7살 때 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던 날을 할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한단다. 손주와 함께 했던 기억을 한 줄 넣고 할아버지는 표현이 서툴지만 언제나 네 편이다. 평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한 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짧은 말을 직접 적었습니다. 사랑한다. AI가 긴 문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가장 소중한 문장은 할아버지가 직접 적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AI는 마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꺼내는 일이 조금 덜 어렵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며칠 뒤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화면 속 손주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정말 고마워요.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짧은 말을 듣는데 이분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표현하지 못했을 뿐 여전히 마음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 AI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갈 산책길을 찾고 예전에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시작하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멈춰있던 하루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9살, 누군가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해를 산다면 79살입니다. 20해를 산다면 89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살아간다면 99살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말 속에 보낼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롭게 배우면서 살아갈지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AI는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가족을 대신 사랑해주지도 않고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고 배우고 기록하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일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퇴직은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난 것이지 한 사람의 가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준비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30년이나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뒤 한 사람에게만 안부를 전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도 좋고 자녀나 손주도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안부를 묻는 따뜻한 문자 초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문장에 여러분의 진짜 마음 한 줄을 더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안부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퇴직하거나 하던 일을 멈춘 뒤 스스로 작아졌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새로운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다시 만나요.